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한 후 대통령실과 방통위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곧바로 공영방송 KBS의 재원인 수신료 제도를 수정하겠다 나섰고요. 방통위 감사 조직을 확대해서 정연주 방통심의위원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 맥락을 맞춰보는 시간, 권영철 Y뉴스입니다. 권영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된 후로 지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꽉 막혀있던 물꼬가 터진 듯이 상상 이상으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속전속결로 돌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방통위와 산업부에 권고했다고 발표한 게 징검다리 휴일 중간인 6월 5일이었죠. 그리고 표현은 권고였지만 그게 지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 6월 8일 방통위에 수신료 개선 문서를 발송하고 방통위 사무처는 6월 9일 접수, 주말을 거쳐서 6월 12일 상임위원 간담회 안건을 상정하고 6월 14일 위원회 보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속도면은 통상 3개월 넘게 걸리던 시행령 개정 작업이 다음 달 말 이전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근데 방통위가 지금 위원장이 이제 없어서 직무대행 체제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주말도 없이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된 게 5월 30일인데요. 가장 연장자인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데 어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김 직무대행의 임기는 8월 23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는 원래 정원이 5인 체제거든요. 그런데 3명밖에 없습니다. 네, 위원장 없고. 예, 민주당에서 추천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최민희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3개월째 임명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KBS 수신료는 단순히 공영방송 KBS의 재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신료가 KBS의 중요한 재원이죠. 그런데 그게 또 다른 문제로도 연결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당장 KBS뿐만 아니라 EBS의 재원이 되기도 하고요. 이 재원이 다른 지상파의 광고와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자면은 MB 정부에서 방통대군으로 불린 최시중 전 위원장이 수신료를 2,500원 하던 거를 5,000원 내지 6,000원으로 올리겠다 얘기를 했어요. 이때는 올리겠다. 예. 네네. 그런데 올리는 대신에 KBS ETV의 광고를 없애겠다. 그러면은 한 7, 8천억 정도 되는 광고가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상파도 가지만은 당시에 설립을 추진하던 종편에 가게 되잖아요. 그 종편의 기반을 닦겠다. 그걸 숨기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반대죠. KBS 수신료 분리 징수로 수신료를 사실상 깎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깎겠다는 거냐면은 분리 징수를 하면은 수신료 수입이 많게는 한 3분의 1 정도 감소할 거라 그럽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통합 이전에 KBS 수신료의 징수율이 절반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한전 전기세와 통합하자마자 90% 넘게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분리하면 이제 또 그 전으로 깎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상파 KBS, MBC, SBS 지상파와 중소업 라디오 방송들 합쳐서 지상파 광고 시장이 지금보다 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렇죠. KBS가 그 부족분만큼 광고를 해야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또 공영방송 기반이 흔들리게 되고 종편과도 치열한 시청률 경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역 방송이나 소규모 방송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겠죠. 이런 여파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소송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KBS 수신료는 1994년 이제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소송이 많았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는데 헌법 소원도 있었고 대법원 판결까지 간 적도 있는데 세 차례나 다 헌재나 대법원이 필요하다. 이건 공영방송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을 했고요. 그렇게 지금 이제 제도화되어 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이런 통합 징수가 제도화됐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수신료 인상도 그때 추진이 됐고. 근데 왜 지금 와서는 이 분리징수안을 밀어붙이는 걸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을 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30% 안팎의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차에 80%를 오르내렸고 1년 차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55%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지난 2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낮은 지지율의 이유로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수석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국민회의 의원들도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박성중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서 KBS가 민주노총의 노역방송, 조작방송, 편파방송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초래한 것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요. 권성동 의원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 않은 원인 중 하나는 좌파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지지부진한 그 국정 지지도의 원인을 언론에서 찾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좀 직접적인 이유입니다만은 KBS 내부에서 분석하는 건 지난 2월에 있었던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아들의 학교 폭력 보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보도를 KBS가 처음 했었죠. 그렇습니다. 11시에 임명을 했는데 그날 저녁 방송에 5년 전 학폭 문제를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음 날 사퇴했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이후에 보름 만에 갑자기 분리징수제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의심해 볼 수 있는 배경 정황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 공약에도 없었고 이것이 국정 과제에도 오르지 않은 문제입니다. 분리징수는. 그런데 이 문제가 이게 이제 그 엄경철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장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 제안은 KBS의 학폭 보도 보름 만에 급부상했는데 이거는 KBS의 비판 보도, 권력 감시 저널리즘을 위축시키려는 수단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또 있습니까? 공영방송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 아니겠냐는 겁니다. 두 번째 주장과 좀 이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분석이 나오냐면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이 공영방송 무력화, 네. 그리고 보수 언론을 키우기 위해서 종편 무더기 허용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나오는 언론 정책이 과거 MB 정부 때와 닮아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박성재 전 MBC 사장이 어제 그 자신의 SNS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사장이 물러나든 말든 무조건 할 거다. 지금 정부 여당이 원하는 것은 KBS를 공영방송으로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미디어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이후에 종편을 4개나 했죠. 조선, 네네. 동아, 중앙, 매경까지 다 무더기로 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점점 KBS, MBC는 공영방송들은 무력화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흐름을 닮아갈 것이라 이런 주장이 또 있고. 네. 자, 그러면 이동관 특보를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이다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들 분석을 합니다. 언론을 특히 공영방송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 여당의 판단입니다. 이동관 특보는 방송 장악을 실행에 옮긴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특보를 지냈잖아요. 네. 그 시기에 공영방송 장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론 장악을 위한 발탁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건데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분석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가 언론 장악이 안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해야 되겠다. 그거 누가 기술자냐? 자, 찾아봐. 그래서 찾아낸 건지. 근데 둘 다 한심한 거예요. 그죠? 둘 다 한심한 거고 언론 장악 안 됩니다. 언론 장악 안 돼요. 네.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어느 정권이나 지지율이 떨어지면 언론 탓을 하는 건 일종의 습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요.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의 말 들어보시죠. 권력이 정권이 국정 운영에서 뭔가 차질이 빚어지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언론을 블레임하고 언론 탓을 하고 언론을 압박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더라. 국정이 잘 안 돌아가면 국정 지지도 떨어지면 국정을 돌아보는 게 아니고 언론 탓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국정이 안 돌아가면 언론 탓을 하는 게 속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물론 그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이나 언론 정책은 이명박 정부 때와는 다른 독특한 양상이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앞서 흐름이 좀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하셨었는데 어떤 면에서 좀 독특한 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네. 그동안에 이제 정치 지형이 진영 논리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네. 그때 그 기술까지 동원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1년 동안에 뭐 어떤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다 이런 지금 주장도 언론계에서 좀 나오고 있다면서요. 4단계 프로젝트인데 네. 일종의 이제 언론 장악 전력 있는 인사를 기용을 하고 언론사와 싸움을 걸고 법과 질서 전략이라고 그 부분을 많이 언급하죠. 법대로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하고 또 재원 구조 압박을 하고 이런 구조로 계속 나가고 있다 그런 네.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5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까? 내년 총선 전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 아니겠냐는 분석인데요. 맞습니다. 내년에 총선 있죠. 네네. 총선 전 언론 장악 움직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 본방송 이후에 유튜브에서 조금 더 권영철 대기자와 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